한국 잘하고 있는 소식 들으면 너무 좋아요. 프랑스 로열티 눈의 가시였는데 자랑스럽다. 한국 조선업체들 수고하셨습니다. LNG선 수주할 때마다 기쁘면서도 프랑스의 갑질 로열티 때문에 열불 났는데 속이 다 후련하다. 모잠비크가 FLNG로 천연가스를 채굴해 가난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프랑스는 유럽의 중국 같은 나라입니다.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EU에서 지금 당장 한국 조선업계의 독재를 막아야 한다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EU가 노골적으로 한국을 향해 강하게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EU는 이미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 전 세계 선주사의 선박 수주를 휩쓸고 있는 한국을 안이 곱게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두 기업이 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이없는 핑계까지 대가면서 2년 8개월 동안 결정을 미뤄왔는데요. 그러나 이후에 핑계 속에 시커먼 속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습니다. 이후에 주요 선주사가 많은 만큼 한국의 독과점으로 인해 LNG선의 가격이 오르면 EU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한국을 분노케 한 점은 프랑스가 LNG선의 핵심 기술인 맥화천연가스 저장고 기술로 조선업계에 갑질을 부려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을 땐 가만히 있던 이유가 한국이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비로소 시장의 1인자가 되자 갑자기 한국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며 과독점을 운운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EU-연합엔 내로남불이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더욱이 갑질로 유명한 프랑스의 GTT 또한 1994년 가즈트랑트스포르와 데크니가즈가 합병해 만든 회사로 그 전까지만 해도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별도 구매할 수 있었지만 합병하면서 기술 특허뿐 아니라 설계와 각종 테스트, 생산 감독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반드시 한꺼번에 구매하도록 하는 갑질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GTT는 멤브레인 화물창에서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 기업인 만큼 한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GTT의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피해액이 매년 어마어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독과점으로 인한 갑질이나 다름없는 프랑스의 횡포를 묵고한 이후의 노골적인 프랑스 감싸기는 도처에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에 열받은 한국이 최근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프랑스에 한 방 먹이면서 전 세계가 프랑스의 갑질로부터 해방되고 있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해 대형 부유식 해양 액화천연가스 플랜트까지 만들어 전 세계의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유럽의 갑질을 부셔버린 한국의 FLNG 선박과 이로 인해 한국이 얻게 될 막대한 이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마치 하나의 섬과 같은 거대한 구조물이 떠 있습니다. 축구장 4개를 이어붙인 거대한 크기는 근처로 다가오는 LNG 선박이 귀엽게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위용을 자랑합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구조물은 바로 한국이 얼마 전 모잠비크에 수출한 대형 부유식 해양 액화천연가스 플랜트 FLNG 코랄술입니다. FLNG는 바다에 뜬 채로 LNG를 생산하는 바다 위 공장인데요. 심해에서 시추한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액화시켜 거대한 액화천연가스 저장고에 저장해 놓고 여기에서 해상 운송까지 이어지게 설계한 시설을 뜻합니다. 설비에 사용된 강제 중량만 26만 톤이며 저장 탱크를 모두 채울 경우의 중량이 60만 톤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항공모함 6척에 해당하는 무게로 이를 확인한 전 세계 선주사들은 이런 구조물까지 바다 위에 띄울 수 있는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는 FLNG선이 코랄수를 포함해 총 4대 존재하는데 이들 모두 한국이 건조한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FLNG선은 발전기, 맥화설비, LNG 수송선, 하역장까지 필요하다 보니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하 있는 한국이 아니고서는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는 수준인데요. 이에 따라 전 세계 선주들 사이에서는 세계 조선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선 한국을 주목하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동북아시아 3국이 전 세계 선박 수주를 3등분하며 치열한 경쟁 구도를 유지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그 균형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한국이 LNG선에서 독보적인 능력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LNG선을 활용하는 FLNG선까지 시장을 완전히 장막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경쟁 상대로 여겨졌던 중국과 일본은 한국이 새롭게 짠 판에 들어와야만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전 세계 LNG선 박 시장을 장막한 것이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가만히 앉아 돈을 버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LNG선 박들은 프랑스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국 조선 기업들은 LNG 운반선을 수주할 때마다 프랑스 업체인 GTT의 수주액의 5%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몇천억이나 하는 LNG 운반선에서 5%의 로열티면 못해도 몇백억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프랑스 GTT는 LNG 저장 탱크 기술 특허만으로 돈을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센 금액은 최근 몇 년간 1조가 넘는다고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선 이를 두고 제주는 한국이 부리고 돈은 프랑스가 번다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프랑스 GTT를 울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갑질에 열받은 한국이 반격에 나선 것인데요. LNG와 물창 기술은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씨에서 압축 냉각해 액체 상태로 운반하기 위한 기술은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를 600분의 1로 줄여 저장과 운송이 편리해지는 만큼 LNG선 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프랑스의 LNG와 물창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프랑스의 멤브레인형 LNG 저장고가 더 많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국이 필요했던 것은 이 기술에 대한 특허뿐이었지만 프랑스의 GTT는 한국의 기술 특허뿐 아니라 설계와 각종 테스트, 생산 현장 감독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반드시 한꺼번에 구매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한국을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열받으면 불가능한 일도 해내고야마는 불굴의 한국인은 이들에게 크게 한 방 먹이기 위해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형식의 멤브레인형 맥화수소 저장 탱크 기술을 확보한 것이죠. 이번에 개발한 맥화수소 저장 탱크는 선체 내부에 단열 공간을 만들어 영하 253도씨로 맥화된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이 맥화수소 저장 탱크 기술은 공간 활용도가 높아 별도의 독립형 저장 탱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대형화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한국의 맥화수소 저장 탱크 기술은 완전히 해외 업체의 기술을 의존해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조선 업계의 판도를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하 163도씨를 유지해야 하는 LNG 저장 탱크 기술보다 훨씬 저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 난이도가 더 어려워 다른 기업들이 액화수소 저장 탱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전까진 도리어 한국에 로열티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또한 LNG 운반선을 건조할 때 더 이상 프랑스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렇게만 끝난다면 한국인이 아닙니다. 한번 시작한 싸움을 끝을 봐야만 하는 성미에 맞게 한국은 초대형 맥화수소 저장 탱크를 만들어 이번 FLNG선에 넣어버렸습니다. 이 저장 탱크 용량은 45만 5천 제곱미터에 달하는데요. 이는 올림픽 규격 수명장 175개에 맞먹는 크기로 국내 3일치 소비량에 해당하는 막대한 LNG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분야든 이처럼 설계가 어렵고 거대한 설비는 만드는 것보다 신뢰성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은 그동안 전 세계 선박 시장에 쌓아온 기술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프랑스에 보란듯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FLNG선을 만들어 모잠비크에 수출했습니다. 이제 호랄술호가 모잠비크에서 활약하면 할수록 한국이 만든 초대형 액화저장고의 신뢰성은
더욱 높게 올라가게 될 텐데요. 그동안 액화 저장고 기술 하나만을 믿고 뻗대던 프랑스는 마음 놓고 갑질할 상대로 여겼던 한국에게 크게 한 방 맞으며 시장에서 도태될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이 수출한 코랄술호는 내년 1월 모잠비크 제4광구 코랄 가스전 위에 계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스를 채집하는 설비와 연결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 연말에 LNG 생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잠비크는 한국 덕분에 GDP의 4%민 5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게 되며 단숨에 세계 5위 LNG 생산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국 또한 모잠비크의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자원이 10% 지분을 가진 상황이라 이번 한국의 FLNG선은 양국이 서로 이득만 보는 환상적인 외교나 다름없다는 평이 많습니다. 또한 모잠비크 일광구에 투입될 LNG선 17척까지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에 각 8척, 9척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더욱이 FLNG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FLNG선에서 천연가스를 구매하기 위한 LNG 문반선 수요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요. 조선업 관계자들은 LNG 운반선 최강자로 꼽히는 한국이 그때 전 세계 LNG 운반선의 수주를 대부분 받게 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초대형 FLNG 선박을 만든 한국의 기술력도 놀랍지만 거대한 판을 짜 LNG 운반선의 수요까지 만들어내는 한국의 저력이 무서운데요.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갑질, EU의 중국, 뻔뻔함의 대명사, 10년 묵은 체증이 쏙 내려가는 기분이군요. 새로운 저장 기술을 개발한 엔지니어분들께 열렬한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우리 산업계 종사자분들도 파이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